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마 핵심은 금산분리 규제개혁법, 다음에 산업은행 개혁법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 이 경제 위기 속에서 왜 이것을 시급하게 처리하려 하느냐. 따라서 이번 국회가 아니라 다음 4월 국회 때 논의를 하자. 이게 지금 핵심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나라당은 이 의견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이 법안이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 내용을 이왕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바, 특히 우리 정무위 관련 기자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자분들도 오셨기 때문에 이 분명하게 한나라당의 확신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껏 금산분리 규제개혁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산분리 규제를 강행해 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빼면 가장 강력한 금산분리 규제를 시행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즉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허용해 왔습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은 4%,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산분리 규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IMF 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금융자본이 힘들어지니까 속수무책으로 외국의 금융자본한테 대한민국의 은행이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들 퍼센테이지 아실 겁니다. 국민은행이 약 60%대 우리가 소위 한미은행으로 알았던 시티은행이 100%, 제일은행 100%, 우리 시중은행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거의 60%에서 80%까지 외국 금융자본이 완전 장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루빨리 돌파해야 하면 물론이거니와 또 하나, 이번에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라고 비판받았지만 이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미국은 금산분리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한 바 10%에서 15%로 상향,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왜냐?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인식해서 신속하게 시행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융위기 속에서 은행의 부실을 빨리 털어내기 위해서라면, 특히 우리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 불안감을 덜 주기 위해서라면 산업자본, 자본을 확충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산업자본에게 5% 이상의 이런 룸을 터줘서 자본 확충을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또 하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라도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풀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은 이런 금융위기를 돌파하는 수단으로서 이게 매우 시급하다. 특히 이 금융위기 여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대한민국의 은행이 부실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본 확충이 시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금융위기가 계속돼서 한국의 은행들이 부실화된다면 또다시 지난 IMF 때처럼 속수무책으로 대한민국 은행이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우리 한국계 금융 자본들이 외국계 자본한테 완전히 빼앗기는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막아야 한다.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사실 이 금융위기 와중에 이 금산분리 개혁을 가급적 빨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산업은행 관련해서 이 산업은행을 지금 당장 바로 매각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산업은행의 이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은행 개혁은 지난 10년 동안 정말 수없이 논의가 되어왔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이 개혁에 고삐를 죄다가 계속 포기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면 아주 간단하게 지난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2005년 감사원이 시장 마찰 방지 등을 위한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을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서 우리 집권여당은 2006년도 산은의 역할재편 및 폐지론을 강력하게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들, 그때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이 법안들을 제출하였고요. 이에 2007년 노무현 정부는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서 산은의 시장 마찰 부분인 회사채 인수, 우량기업 대출 업무 비중을 축소하고
상업은행과 정책금융을 분리하되 전자는 매각하고 후자는 순수 정책금융으로 존치하자는 안을 내었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이것을 실현하지 못해 있습니다. 그럼 이 산업은행을 왜 개혁할 수밖에 없느냐? 산업은행의 존립 근거가 뭡니까? 정부의 강력한 보호를 받고 법률로서 보호를 받는다면 산업은행은 당연히 국가에 꼭 필요한 산업 부분, 이런 기업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산업은행이 제 본분을 잃고 민간 영역들이 영업을 하는 이 영역을 침탈해서 물경 10% 이상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구체적인 예로 지금 우리가 사실 우량기업이나 우량회사체 같은 것은 산업은행이 절대 끼어들으면 안 됩니다. 산업은행이 이런 우량기업이나 우량벤처기업을 지원하거나 이런 회사체들을 주선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산업은행은 지금 이 통계만 보더라도 2008년도에 소위 무보증보 일반 회사체 중 A등급 이상 기준 회사체를 8.7%나 민간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다음에 단기 운영 대출 현황도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2006년도에 A급 이상 우량기업에 대해서 2천억, 2007년도 9천억, 2008년도 1조 2천억이나 우량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땅 짓고 헤엄치기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따라서 이 일은 산업은행 개혁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혁을 하면 물론이군요. 산업은행의 소위 방망경영, 이 방망경영은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산업은행은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물경, 인건비를 9.9%씩이나 상승시켜 왔습니다. 동기간 다른 국책, 소위 이 국책 기관들, 공기업들이죠. 여기가 2.8%에 그치면 이 산업은행은 그야말로 땅 짓고 헤엄치면서 정부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런 그야말로 직원들의 샴페인 터트리를 해왔던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이 아니라 지난 열린우리당, 그다음에 지난 우리 김대중 정부 때에도 끊임없이 산업은행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 이 산업은행이 사실 쓰러지는, 그래도 만약에 살린다면 쓸만한 기업들을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산업은행을 지금 무리하게 민영화를 하려고 하느냐. 정부가 그런 대책 없이 하겠습니까?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해서 그 정책금융공사가 고스란히 현재까지 산업은행에 해왔던 이런 기업들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산업은행 이 민영화를 지금 무작정 늦출 수도 없을 뿐더러 특히 산업은행 민영화 논의가 수차례 몇 년간, 다음 이 정부 들어서도 1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지금 외국에서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산업은행 민영화의 여부를 빨리 결정해달라. 그리고 그 지금 산업은행 민영화 여부를 결정되면은 그 산업은행 그것이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뭔가 우리가 지금 돈을 빌려거나 밖에 나가서 이런 소위 산업은행 내지 한국정책금융공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설립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빨리 돈을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단 하루라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산업은행, 소위 이 산업은행법하고 한국정책금융공사 법도 지금 더 이상 늦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넣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대승적으로 공청회까지 마쳤고 정상적으로 상정해서 공청회까지 마쳤고 뭐 미진하다고 주장하시도 좋습니다. 대책 토론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시면 법안소위로 넘겨서 이 법안소위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법안들 하나하나 뜯어서 보자고요. 그리고 법안소위에서 볼 때 정말 문제가 된다면 2월에 못해도 좋습니다. 이 법안소위로 넘겨서 정말 문제가 되는 조항 하나하나 밤을 새워가면서 뜯어보자고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지금 이성남 의원님, 홍재영 의원님 다 법안소위 의원들이시고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안소위에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이 문제가 되는 법안들이 있다면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서 고쳐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시급하다 시급하지 않다 이런 논쟁을 벌일 게 아니고 정말 민주당 의원들은 늦춰야 된다, 한나라당은 시급하다고 본다면
소위로 넘겨서 이 문제를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피 터지게 한번 논쟁을 해봅시다. 이상입니다.